네, 지금부터는 대학생 전법 이렇게 합시다 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대학생 전법, 특히 불교 동아리를 최초로 설립하고 모범적으로 활성화해온 전법위원분들의 경험을 우리가 앞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일들에 영감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에서 불교 학생회를 창립하고 운영하고 계신 김용진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상국립대학교 연화 불교 동아리인데요. 창립 사례를 통해서 스님들께서 학생, 지도교수와의 관계, 또 유의할 점을 좀 참고하시도록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교수를 스님들께서 고르시거나 학생들이 고를 때는 일단 신심이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태 신앙이고요. 또 대전, 서울, 청주, 이제 진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유명한 사찰이나 또 여러 큰 스님들을 통해서 제가 가르침을 받은 핵심적인 내용은 인재불사가 진정한 불사다. 인재불사가 진정한 방생이다. 그리고 실천이 중요하다. 이론이나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가슴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상월결사에서도 이 포교의 실천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저는 교수로서, 속인인 불교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불교 동아리가 재건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 창립하는 것보다 아마 더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대학은 역사가 깊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청주에 있는 대학에 있다가 경상대학으로 갔을 때 벌써 이미 소멸의 시기가 있었고요. 거의 활동이 없었는데 주변에 그 불자들이나 교수님들, 스님들께서 재창립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매번 실패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장학금이나 후원금을 주면 그때 반짝해서 좀 모였다가 또 흐지부지 되고, 그 이유를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뭐였냐? 또 다른 대학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지도교수의 적극성이 매우 중요하다. 보통 대학의 동아리는 지도교수는 그냥 이름만 걸어줍니다. 그래서 동아리 등록하는 요건만 채워주는데 이 불교 동아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동안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뜻을 가지고 있다가 불교 동아리를 어떻게 창립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그 지역의 스님께서 제가 작년까지 사범대학 학장을 했었는데요. 장학금을 주고 싶다고 밤에 오셨어요. 그래서 300만 원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우린 불교 동아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줘도 좋다. 학장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범대학 학생들 6명에게 50만 원씩을 줬어요. 그때 이제 제가 불교 학생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했더니 그 중에 3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3명이 찬성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불교 동아리 요건인 15명을 이제 순식간에 만들어냈어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찰을, 동아리를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아리를 만드는 데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요. 동아리의 주체는, 대학에서 등록되는 동아리는 학생과 교수가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께서는 이제 거기를 후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행사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운영할 때 그러면 일단 기본 철학을 가져야 된다. 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불교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데 우리 동아리를 활용하자. 그래서 이 소양이라는 것은 소질과 교양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불교적 소질을 갖고 태어나죠. 그리고 불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불교 신자가 안 되더라도, 정치인이나 문화인이 되더라도 불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정책 결정에서도 동조를 많이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전 국민의 불교적 소양을 함양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또 앞으로 불교를 확대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불교 동아리 학생들은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무교 신자들, 무교 학생들이라도 받아주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또 이걸 통해서 숙녀까지 배출할 수 있는 터전을, 기본 터전을 마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립한 거에 관련된 기사들은 언론에 많이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창립하는 과정에서 불교 학생회를 창립하는 방향을 책자를 통해서 스님들께서 좀 보시면 또 도움이 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불교 학생회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어떻게 창립 법회를 가져야 될까? 제가 불자로서 뭐 규정도 잘 모르고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 아는 스님께서 기존의 대불련 선배를 연결을 시켜 주셔가지고 그분들께서 사회도 봐주시고 준비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지도 스님, 지도 법사님을 어떤 분을 모셔야 될까, 이걸 제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미 금년에 회갑인데 지도 법사님께서는 저보다는 젊으신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젊은 스님으로 가급적이면 모셔야겠다. 그리고 대학에서 가까운 사찰을 하는 지도 법사님을 모시는 것이 학생들에게 좋겠고, 그 다음에 스님들은 또 인사이동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래 계실 분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창립 법회를 하기 전에는 지역에 이제 유대 관계를 가졌던 스님들께 찾아뵙고 창립을 하니까 좀 와주셔라, 축하 좀 해주시고, 또 이왕 오시는 김에 후원금도 좀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스님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후원금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처음 3명에서 15명, 50명까지 갔다가 지금 40에서 50명인데요. 이제 법회를 하거나 하고 나면 밥도 사줘야 되고, 템플 가면 템플비, 교통비, 모든 거를 다 후원금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한 학기에 2만 원씩 회비를 걷습니다. 회비를 걷는 이유는 회비를 걷으면 이제 걸릴 수가 있죠. 정말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회비를 걷게 된 거고요. 이렇게 회비를 걷고 하지만 굉장히 부족하죠, 예산이. 특히 법회하고 나면 밥도 사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후원금이 처음에는 작년에 이제 좀 모아놨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막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 할 때는 108 아라한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최소 목표 108명을 했는데 이 50명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한 40명 정도 하면은 그 중에 50% 법회에 참석하면 20에서 25명 정도면 적당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후원금만 많으면 제가 진짜 108명 할 수 있겠습니다. 뭐 2,000명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정말 부담스러워요. 왜? 지도교수는 후원금을 모집하고 후원금을 관리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그 창립에 관련된 거는 언론 기사라든지 방송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스님들도 와주셨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창립 때 어떻게 또 여러 스님들이나 이렇게 인맥으로 통해서 저희들은 가만히 있는데 방송에 출연해달라고 해서 BTN의 지대방에 나가면서 이제 홍보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수다의 2회 연속 방송이 나왔습니다. 촬영진이 직접 진주까지 왔어요. 밤늦게까지 촬영을 해서 방송을 해주니까 너무 홍보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후원금 모집하는 건 지역의 몇 분 스님이었지만 이제 제가불자들께서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후원금을 조금씩 보내주시고 정기적으로 뭐 10,000원, 20,000원씩 납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불교 관련 신문이나 방송사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저희 그 창립 1주년 창립 법회를 했는데요. 범어사에서 템플스테이 1박 2일을 하고
범어사에서 창립 기념법회를 했습니다. 고맙게도 범어사에서 템플비 무료, 또 후원금 5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게 내년 창립법회는 해인사에서, 그 다음 창립법회는 통도사, 뭐 쌍계사, 뭐 이런 식으로 뭐 칠불사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면서 창립법회하고 1박 2일 템플 스테이, 이거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범어사에서 범어사에서 처음에 500만 원 주셨으니까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은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지도교수 역할인데요. 지도교수 역할은 많은 다양한 학생들이 불교에 대해서 체험을 하게 해주면 그 중에서 이제 불자도 나오고 출가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제 소신이고요. 그러면은 과연 오늘 여기에 모이신 스님들의 핵심이 바로 목표가 뭐냐? 어떻게 불교 학생회를 창립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뭐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각성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지난번 동국대에서 이렇게 책자를 보고 느낀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경남 지역은 교구분사가 3개나 있어요. 다른 지역은 없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또 범어사에 소속이 돼 있더라고요. 부산에, 진주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도법사 스님이 범어사 하시니까 뭐 그거 불만이 없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또 지역 사찰하고 또 관계가 또 제가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불교 학생회는 교구분사 어디서든 이름을 올리든 좀 괜찮다, 이런 허락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계속 후원도 잘 해주시고 행사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바람을 좀 해보고요. 또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특정한 교구분사에서는 여러 대학을 맡고 있는데 특정한 교구분사는 또 몇 개 안 되고, 이게 불균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포교로 하는 거면은 균등하게 서로 나눠서 이름을 올리고, 사실 교구분사에서 이렇게 나눴다고 하지만 실제 운영은 지도법사님하고 지도교수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문중이니 어느 교구본사니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좀 협력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런 지정을 할 때 기존의 학교는 지도교수나 지도법사 학생회장하고 미리 좀 상의를 해서 지정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요즘에 MZ세대들이나 교수들의 그 자존심이라는 게 그냥 누구에게 끌려다니는 거는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대학을 먼저 지원을 해줘가지고 기존 대학이 상월결사에서 후원을 받았더니 이렇게 더 잘 되고 있고, 또 기존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 동료나 후배들, 또 교수, 지도교수들이 아는 교수들을 통해서 다른 옆에 새로운 대학을 창립하는 데 도와줄 수가 있죠.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창립하실 겁니까? 새로운 대학에 아는 분이 있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존에 있는 동아리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다. 뭐 스님들 수행력이 높으시니까 뭐 방편이 뛰어나시겠지만 이 속세에서도 이런 전략, 방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자기 스님들 그 사찰에 신도들이나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주세요. 그래서 교수가 있으면은 교수에게 좀 한번 만들어 봐달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손자, 자녀들 어느 대학 다니냐, 불교 학생에 가입해라.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해 주셔야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애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스님들께서 신자들에게 강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도 교수뿐만 아니라 이제 지도 법사님이 중요하죠. 제 생각에는 지도법사 1인당 한 동아리를 지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학생 중에는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도법사 스님이 중간에 바뀌어버리면 이게 또 붕 뜨게 돼서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이 비구니 스님 한 분, 비구 스님 한 분이 맡아주시면
서로 교대로 지도를 해주시고, 그 중에 한 분이 먼저 떠나시면 기존 분이 새로운 분을 모셔서 이제 또 좀 이렇게 적응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선순환대로 이렇게 잘 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도 교수들도 뭐 평생 그 대학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금년에 회갑이니까 한 5, 6년이면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지도법사 스님들도 그런 것을 좀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있고 신도들이 알아서 절에 오니까 포교가 저절로 될 것이다, 이러한 안일한 기대감이나 또 뭐 불교 학생회를 만드니까 우리가 도와줄 거야, 니들 알아서 움직여, 이러한 그 안일한 방식이나 단순한 생각을 하시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창립을 하더라도 중간에 흐지부지 돼서 사라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도교수의 버금가게 지도법사님께서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도교수가 적극적으로 안 할 때는 지도법사가 열심히 해주시면 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학생들이 잘못하면 그 사찰에 청년회로 전락을 하게 돼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제 의견입니다. 자, 지도교수의 여건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스님들께서 지도교수와 학생들과의 관계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교수들은 신임부터 정교수가 돼도 계속 논문을 써야 됩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1년에 3편 이상을 써야 월급을 제대로 연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외부 연구과제도 있고 강연도 있고 출제 합숙도 있고, 저 같은 경우 거의 1년에 3분의 1은 합숙 출장, 시험 출제, 뭐 과제 이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학장이니까 그걸 줄여서 다행히 창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금년엔 벌써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과의 소통,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MZ세대라는 말을 많이 해서 MZ세대들이 무슨 나쁜 세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지금 MZ세대처럼 부모나 어른들에게 대들고 뭐 이렇게 좀 소통이 안 되고 그랬던 거예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Z세대가 무슨 특별하게 다른 세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젊을 때에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견 막 얘기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또 지도법사, 지도교수의 입장이라든지 그 알게 모르게 그런 것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젊은 세대니까 부족하죠. 그런 거를 지도교수나 지도법사님이 잘 이해를 하시고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되고, 교육을 또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MZ세대니까 당연히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좀 많이 느꼈고요. 또 학생들은 이제 지도교수나 지도법사님이 조언을 해주면 간섭으로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것이 우리 학생들 동아리 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껴가게 돼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간섭은 자제해 주시고 학생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에게 주변 사찰에서 애들 데리고 좀 한번 와라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저는 반드시 학생회장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회장에게 연락이 오면 저한테 먼저 반드시 연락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자들도 갈 수 있는 날짜도 여러 개를 좀 받아서 그 중에서 서로 협의를 하고 학생들에게 공지해서 갈 수 있는 사람만 가라. 억지로 막 다 가라 이렇게 하면은 거부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포교를 할 줄 아는 스님들은 장학금 후원금을 주거나 이런 연락을 할 때 먼저 지도교수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도교수에게 연락한 다음에 학생회장에게 연락하고 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합의를 하게 하는데, 모르시는 스님들은 다짜고짜 학생에게 연락을 해요. 그러면 지도교수가 몰라요. 그럼 나중에 뻥 찌게 되는 거죠. 결국 어디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지도교수 책임이에요. 대학에서는. 그 신문 기사도 나오잖아요. 지도교수 뭐 했냐, 학과교수 뭐 했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님들께서 포교 전략으로 지도교수를 좀 위신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학생들도 잘 협조를 하게 되고, 학생들은 졸업하면은 그만이지만 지도교수는 그래도 몇 년간 지도법사 스님하고 학생들을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스님들께서는 지도교수와 지도법사를 존경해 주시고 또 지도교수나 지도법사는 학생회장을 존경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그 포교의 그 전략 체제를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무종교부터 불교에 아주 열심인 학생들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불교적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그룹별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걸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대인 관계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학생도 있고 좋은 학생들도 있죠. 여기서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둘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또 왕따 당하는 학생들도 있고 성격이 다양합니다. 인성이 안 좋은 애도 있고 좋은 애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일부 임원진 학생 중에는 가끔 자기가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어떤 무슨 세력화하는 그런 학생들도 간혹 있고 또 서로 이간질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지도법사님이 되셨을 때는 어느 한쪽 말만 듣지 마시고 양쪽 말을 다 듣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창립을 할 때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후원금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는 저희들은 체계는 잡아놨습니다. 감사 시스템까지 만들어 놓고 잘 했는데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술도 함부로 못 먹게 하고 남이 보시해 준 거는 먹으려면은 그런 돈을 쓰려면은 정말 경전에 나오는 것처럼 불에 달군 쇳덩이를 삼키는 것처럼 아껴서 잘 써라.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주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아주 잘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님께서 보시해 달라 그러면 잘 해주지만 제가 불자가 교수가 보시해 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후원금 전달 방식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도교수가 후원금 모집과 책임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많은 저희들 활동은 책자를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군대 저희들이 공군교육사령부가 있는데 이 공군교육사령부가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대학 다니다가 그래서 대학생 포교와 연계해서 군 포교에 같이 연계를 해주면 좋겠다. 또 하나 이 폐인사 대장경각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생각한 것이 후원을 해주신 제가불자들을 이런 데 모시고 가면 후원해준 보람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후원해줄 의사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방문하기 힘든 이런 곳에 후원자들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지역 사찰에서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많은 활동을 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많이 할 생각입니다. 뒤에 재원 부분 이런 거는 책자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불교 학생회를 상월결사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데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스님들도 창립을 하고 후원해 주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셨는데 이것이 실천적으로 정말 구현이 돼야 된다. 이것이 새로운 창립의 기초가 되고 기존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도교수들에게 이 불교 포교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를 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교수에게도 연구비 지원을 해서 그 연구 설문비라든지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주면 지도교수 위신도 쓰고요. 또 지도법사 스님들이 되게 작은 절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신도들도 별로 없는데 자기 돈 내서 막 하시는 게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우리 스님 같은 경우는 학생들하고 극장 구경도 가고 삼사순례도 가고 자비로 막 이렇게 가시는데 제가 너무 죄송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지만 너무 시간이 오버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번 발표자는 주현우 경북대학교 불교학생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생 불교연합회 우수지회 활동 사례 보고를 맡은
경북대학교 불교학생회 회장 주현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학생의 신분으로 이렇게 많은 스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고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스님들께서는 앞에 긴 강의도 들으시고 멀리서 오셨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좌선하시면서 깊은 명상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편안히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 이 대학생 전법이라는 전쟁터에서 과연 이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 학생에서 무슨 일이 이뤄지고 있나, 그리고 MZ세대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은 어떤 생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음으로 불교 동아리의 문을 두드리는지, 이런 모습들을 짧게나마 아니면 작게나마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 챕터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동아리인 경북대 불교학생회 소개입니다. 경북대 불교학생회는 1960년도에 설립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올해로 63주년을 맞이하는 긴 역사를 가진 동아리입니다. 이 경북대학교 불교 동아리, 이 63주년이라는 긴 역사가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역사가 긴 만큼 저희에게 많은 동문 선배님들이 계시고 이 동문 선배님들이 여전히 재학생들의 불교학생회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니다. 그런 관심과 사랑은 저희 학생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으로 연결이 되고 저희는 다른 동아리에 비해 더 부유하고 그리고 풍족한 상황 속에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금전적인 문제에서 자유롭다 보니 아마 이런 금전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가 이렇게 우수지혜로 선정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임원진 구성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장과 부회장, 총무 이 3명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당시의 동아리 규모와 상황 그리고 회장의 성격에 따라서 부서를 설정합니다. 저는 현재 기획부와 홍보부, 교리부, 문예부 이렇게 4개의 부서에 각 임원진들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약 170명 정도의 동아리 톡방에 170명 정도의 인원이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70에서 80명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동아리를 운영하다 보니 이 총무와 부회장, 회장 이렇게 3명으로는 부족해서 4개의 부서를 설립해서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학기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기법회입니다. 정기법회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신경을 쓰는 행사로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투표를 통해서 어떤 요일에 정기법회를 진행할지 투표로 정하고 주일에 지도법사님을 모시고 정기법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 정기법회 전체 길이는 1시간을 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도법사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1시간 이상 하면 학생들이 많이 지루해하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다음 법회 때 안 온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은 1시간으로 고정을 하고 이 법회가 끝난 후에는 참가한 회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이 저녁은 저희가 지원받은 것들을 이용해서 모두 공짜로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불교 학생 경불의 인원수가 적었을 때는 그냥 정기법회 가만히 듣고 공짜 밥 먹으러 와라 이런 식으로 학생의 이런 유치를 위해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문화활동 강의 첫 번째로 동촌 유원지 꽃놀이를 제가 넣어놨는데 저희는 계절마다 봄에는 이렇게 꽃놀이를 가거나 가을에는 아니면 단풍놀이를 가거나 친구들끼리 편하게 친목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찰 탐방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찰 탐방은 우리 대학생들이 불교 동아리에 왔을 때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학기마다 1회 이상 사찰 탐방을 할 수 있게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 학기에는 팔공산에 있는 파계사에 다녀왔고 지지난 학기에는 동화사에 사찰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문화 활동들로는 이번에 올해 서울 국제불교박람회에 관람했습니다. 국제불교 박람회를 우리가 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 현재 불교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젊은 세대들은 이 불교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아니면은 불교의 어떤 색채들을 잘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불교 박람회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대구에서 서울까지
먼 거리 이동하면서 갔다 왔고, 또 서울 간 김에 서울에 있는 근처의 봉은사 사찰 탐방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탁 콘서트도 저희는 다녀왔습니다. 부탁 콘서트는 자명 스님께서 이제 이번에 대구에서 주최를 하셔서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대구에서 콘서트를 하는 만큼 또 불교의 새로운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아리 차원의 진행을 하면서 많이 한 10명 넘는 인원들이 함께 부탁 콘서트를 관람하고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소모임 활동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소모임 활동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차원에서 하다기보다는 많은 친구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서로 취미가 맞고 성격이 맞는 친구들끼리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독서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정기법 회전 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 그리고 그동안 읽고 있는 책들을 서로에게 소개하고 시간 저녁이 이제 추울 때쯤에는 차담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금 특이한 게 이 108배 소모임입니다. 108배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에 이제 몸과 마음이 슥 지칠 때쯤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나 요즘 힘든데 108배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딱히 108배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 회장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바람이 함께 108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서 그래 알았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해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했다가 점차 그게 소문이 나면서 5명, 6명, 7명, 8명씩 이렇게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6명 정도의 인원이 꾸준히 나올 때쯤에 제가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일회성으로 뭔가 이용을 하기보다는 긴 시간 동안 매일 마음을 내서 108배를 해보자. 앞으로 시험 기간 2주 남았으니까 2주 동안 108배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108배 소모임을 2주간 매일 108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2주간 열심히 108배를 하고 나니 시험 기간이 끝나면서 그 소모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108배 소모임이 사라짐과 함께 그래도 몸을 움직이는 활동은 지속이 되어야 하니까 러닝크루를 주 2회 동안 30분 정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함께 뛰는 시간을 가지자 해서 108배 소모임이 러닝크루로 이어지고 그 다음 기말고사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108배 그때 재밌지 않았냐? 한 번 더 하자 라는 식으로 108배 소모임을 또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기타 활동들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단발성 활동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경불회 외에 어떤 바깥의 조직들과 단체들과 함께한 활동들을 이제 적어놨습니다. 만다라 그리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자기들 이제 만다라 그리기 활동을 했다고 인스타를 이렇게 올려놨길래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저희 부회장 친구가 우리도 똑같이 만다라 그리기 하고 싶다, 의미를 부여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진행하게 된 게 만다라 그리기 활동입니다. 그렇게 만다라 그리기 활동도 하고 플로깅 같은 경우에는 이 플로깅이 쓰레기 줍기 봉사입니다. 일정 거리를 그리고 지금은 대구 북구 8경이라 그래서 학교 근처를 약 2km 정도만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봉사인데 처음에는 경불의 이름으로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하고 싶었으나 요즘 봉사를 요구하는 기관들은 평일에 봉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봉사를 하기가 힘들고 주말에 봉사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주말에 봉사를 꾸준히 하고 요구하는 봉사기관이 없어서 그럼 일회성이라도 플로깅을 참여해서 봉사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플로깅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연등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는 초파일 전에 위에 동아리 천장에 보시면 저희가 직접 만든 연등입니다. 저희는 동아리방을 또 법당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초파일마다 연등을 새로 만들어서 등을 다는데요. 이렇게 연등을 만들 때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동문 선배님들이 직접 오셔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등에 이 등을 단다는 의미로 또 동문 선배님들께서 저희가 만든 등을 달아주시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불련 활동도 지난 학기부터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불련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 대구 안에 있는 친구들, 혹은 경북대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밖에 전국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취미를 가진 불교에 관심 있어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서로 교류를 해봐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대불련 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는 지금까지 경불회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헤쳐나갈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2년도 2학기부터 경불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 전에는 2022년도 1학기에 군대가 끝나고 복학을 했는데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아리들도 여전히 똑같을 겁니다. 저희는 풍부한 자원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회복을 해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시국의 여파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 동아리 운영하는 그런 지혜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2022년도 1학기 당시에 4명이서 그리고 한 많으면 8명이서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모아도 8명, 10명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서 조만간 우리 동아리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저와 함께 1학기 때 신입 회원으로 들어온 제 또래의 친구들 3명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동아리 우리만 알고 끝날 순 없다. 우리가 한번 살려보자. 그래? 그럼 네가 회장을 한번 해줄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라고 친구들이 떠밀어서 저는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우리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22년도 2학기부터 회장을 맡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불교 동아리에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신규 회원 모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제일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SNS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우리 활동 내역들을 주르륵 올리고, 그리고 그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인 에브리타임에 홍보글을 올리면 이게 효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이렇게 SNS 홍보도 하고 또 가두 모집이라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홍보 행사도 함께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 4명, 6명이서 정기법회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홍보가 잘 되니 바로 18명, 15명 이렇게 10명 이상의 친구들이 정기법회에 모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친구들을 끝까지 유지를 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위주로 하자. 학생들이 불교 동아리에 왜 오냐 물어보면 템플스테이가 가고 싶어서 왔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와 사찰 탐방, 또 연등 만들기도 굉장히 이 친구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활동들보다는 그런 앞서 말씀드린 꽃놀이 이런 불교적인 행사보다는 어떤 친목을 다질 수 있는 활동을 위주로 하고 불교적인 행사는 템플스테이나 사찰 탐방, 연등 만들기로 대신했습니다.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이 없고 아직 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내원정사와 홍법사 같은 경우에는 대불련에서 진행하는 큰 템플스테이에 참여를 하면서 때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을 쌓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주에 있는 골굴사로 가서 자체 템플스테이를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찰 탐방은 지난 학기에는 대구라면은 바로 떠오르는 동화사로 다녀왔습니다. 연등 만들기 같은 경우에도 대불련에서 진행하는 전통등 만들기 행사에 참여하면서 최다 참여 지혜로 상도 받고 우수 작품에 또 시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당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바로 일본 선진지 답사였습니다.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획을 한 게 아니라 지도 교수님께서 기획을 하셨습니다. 이제 막 망해가던 불교 동아리가 어떻게 잘 살아나고 있는데 이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지도 그 동문 선배님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지도 교수님이 동문 선배님들께 먼저 원력을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십시일반 모인 돈으로 이 지금까지 우리 경불회 힘들었던 경불회 견뎌온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경불회를 이끌어갈 친구들을 선정을 해서 일본을 한번 갔다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게 이 일본 선진지 답사였습니다. 이렇게 일본 선진지 답사를 갔다 오고 나니 신기하게도 대불련에 조금씩 소문이 퍼지면서 저희 경불회가 이렇게 좋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 하고 유명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전체 톡방은 90명 정도 이루어지고 정기법회에는 25명에서 30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기법회에 식순 강화가 있습니다. 22년도 2학기에는 불교적인 색채를 많이 없애고자 했습니다. 동아리에 그런 친목, 편한 동아리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 식순이 복잡하고 길어지면 학생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아서 다 쳐내고 예불문과 반야심경 그리고 법문 이렇게 3가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인원수가 차고 동아리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서 우린 불교 동아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기법회의 식순을 다시 강화를 하는 식으로 정기법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문화 행사와 불교적인 행사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교리 스터디도 함께 나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사진은 준비 안 했지만 처음에는 교리 스터디를 진행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불교 동아리를 들어오는 친구들은 불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힘들어서, 혹은 내가 학과에 친구가 없어서, 아니면은 어디서 얼핏 불교를 들어보니까 그냥 좋은 것 같아서 단순한 흥미 위주로 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교리 스터디를 그냥 진행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 스터디를 진행할 만큼 친구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천천히 친구들에게 불교가 스며들 수 있도록 동아리 운영을 했고, 이 지난 학기 말쯤에 이제 교리 스터디를 할 만큼 교리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그때 마지막에 짧게 단 2주 동안만 교리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교리 스터디는 짧게 했지만 앞으로 그 다음 학기에 열심히 활동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은 그냥 어떤 저의 생각이자 제가 동아리 운영을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가장 처음에 제가 회장을 맡을 때는 커다랗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목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친구들에게,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많이 봤던 기사가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아이들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죽어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저희 부모님과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내린 생각은, 부모님의 영향도 받았지만 부모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이 스스로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가정의 역할은 뭘까? 가정의 역할은 휴식처와 도피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밖에서 활동을 하면서 경쟁을 하고 남과 비교를 하고 내 자존감과 감정을 소모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그러면 그 소모된 감정들을 회복할 공간이 필요한데, 그 가정에서, 지금 현대의 친구들은 가정에서마저도 부모님께 어떤 의무를 지워야 하고 부모님이 심지어 남과 비교를 하면서 어떤 회복할 시간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회복이 안 되니 사람들의 마음이 고장이 나고 고통을 많이 느끼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이 경불의 불교 학생회를 이끌어가면서 어떤 치료는 못 해주겠지만 최소한 그 순간에 휴식처는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편안한 공간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불교 동아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어떤 구체적인 목표 없이 불교 동아리를 하게 되었는데, 지난 학기에 수계법회를 참여했습니다. 수계법회를 참여하면서 그런 수계법회를 하는 친구들과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형이 나한테 해줬던 말이 그게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너무 와닿아서 내가 진짜 불자가 되고자 수계법회에 참여하게 됐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지난 학기 활동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생각이, 무불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 관심은 있는데 나는 불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불교 동아리에 오는 친구들이 점차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불교는 뭐지? 불자는 뭐지? 그런 식으로 회장한테도 물어보고 지도법사님한테도 물어보는데, 저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지금 그런 고민을 할 때 불자가 뭐고 불자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불교에 관심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너는 이미 불자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몇 명의 친구들이 저와 함께 서울까지 같이 가서 수계법회를 받고 법명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불자는 아닌 것 같은데 불자가 뭔지 궁금해서 한번 법명을 받아보려고 해, 형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내가 해야 할 역할이구나, 내가 지금 대학생으로서 불교 학생회 회장으로서 그냥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믿고 따르는 법을 전하며 이 친구들에게 불심의 씨앗을 심어주고 나중에 이 인연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하고 진한 씨앗을 심어주는 게 내 역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